Look at this. I lift. Somebody push me and hide the trophy. Nice one, Sonny. Nice one, son. Nice one, Sonny. Let's have another one.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스럽고 밤낮 가리지 않고 응원해주신 팬분들 덕분에 저희 완벽한 퍼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영상을 보셨지만 손흥민 선수 눈가에 눈물이 맺혀있죠. 사실 손흥민 선수가 울기는 좀 자주 울긴 하는데 요즘 조금 논란이 많아서 그런지 조금 달리 보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뭐 선수로서 어떤 기쁨의 눈물, 통환의 눈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아마 이때 밀려왔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손흥민 선수가 유럽 그 일부 리그에서 뛴 지가 벌써 15년이 됐거든요. 그렇게 됐나요? 네, 그런데 예. 지금까지 사실상 우승컵은 단 한 번도 들지 못했었습니다. 처음이라면서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이 유럽 리그에서 특히 그 영국 리그에서 뛰면서 사실 이 팀에서 토트넘 팀에서만 준우승만 3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깝게 우승을 좀 놓치기도 했었고, 예. 그리고 사실상 그 2018년에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적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축구에서 클럽에서 좀 리그에서 인정받는다고 할 만한 그런 대회. 클럽 대회가 중요하죠. 네, 예. 그리고 또 월드컵이라든가 이런 대회에서 그 사실상 우승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어떤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의미가 좀 남다르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 토트넘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보셨지만 예. 우승컵을 또 한가운데서 직접 이렇게 들어올리기도 했고, 그리고 이 우승 세레머니에서 아까 보셨지만 이마에 어떤 그 상처도 좀 다친 것 있었거든요. 같아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쁜 마음에 정말 이 상처도 그러니까 정말 그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모습까지 함께 보여줬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 밑에 보면은 태극기 같은 것도 보이는 거 맞죠? 예, 네, 태극기도 몸에 감고 나와서 또 예. 기쁨 세레머니도 했습니다. 예. 또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아버지죠. 손흥정 감독도 현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손흥민 선수가 경기가 끝난 후에 아버지 손흥정 씨를 이렇게 푹 끌어안는 그런 모습도 화제가 됐거든요. 예.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그 SNS에 그 자신들하고 함께 기쁨을 나눈 또 가족들과 또 어떤 친분이 있는 사람들의 또 사진도 함께 올리기도 했습니다. 우선 이 아버지 손흥정 씨가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형인 송훈윤 씨도 또 함께 자리를 또 함께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이 친분이 있는 걸로 알려진 뭐 배우 박서준 씨도 함께 또 기쁨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눈에 띄었고요. 그래서 정말 손흥민 선수가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정말 이 어떤 좀 서름을 확 씻어내면서도 그리고 정말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또 화제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그 손흥민 선수를 협박했던 여성이 이제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수사 상황도 좀 살펴볼 텐데 손흥민 선수가 지난주에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 여성과 만난 기간을 적시했다면서요? 네. 그런데 좀 황당한 게요. 예. 딱 이틀이었습니다. 이틀 만났다고요? 네. 2024년 5월 31일 그리고 6월 1일 이렇게 이틀로 확인이 됐는데요. 예. 이 지난주에 손흥민 선수가 이 협박 사건 관련한 그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 구체적으로 그 협박녀로 지목된 양 씨와의 만난 그 시점이 구체적으로 여기 담겨 있었습니다. 예. 우선 이 손흥민 선수와 양 씨가요. 작년 그 5월 23일에 손흥민 선수가 그 북중미 월드컵 2차 지역 예선을 참전하기 위해서 그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에 한국에 온 적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5월 31일에 와서 그리고 다음 날 6월 1일까지 만났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딱 만난 이틀이요? 셈이고요. 예. 그리고 이 싱가포르로 떠난 그 손흥민 선수에게 그 양 씨가 연락을 취해서 임신 사실을 추후에 알리게 됩니다. 예.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직접 만나자고 제안을 했지만 양 씨는 여기에 대해서 만남은 좀 거절을 하고 금전적인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조금 의문점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손 변호사님 이틀 만났다고 하면 관계 설정을 연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고요. 그런데 이미 손흥민 선수가 처음에 언론을 통해서 연인 관계였다는 점을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본인이 연인 관계라고 하는데 이틀 만났으니까 사귄 게 맞아? 연인 관계 맞아? 라고 또 의문을 제기하는 다소 조금 생경하기도 하고 또 예. 이틀 사귀었다고 하면 사귄 거라고 받아들이는 젊은 층도 많은 것 같은데 또 어른들 시각에서는 이틀 만에 연인 관계라는 것은 다소 좀 짧다 이런 예. 생각도 할 수 있는 사안인데요. 어찌됐든 둘 사이에서는 뭐 연인 관계
호감은 존재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6월 초에 손 선수를 만나서 몇 주 뒤에 임신을 했다고 연락을 했다는 거는 이게 실제로 가능한 것이냐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일단 이 점 때문에 손 선수 측에서도 임신했다고는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아이라고 보기에는 시점상 불일치하다 이런 주장이 나왔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임신하긴 한 보통 이제 3주, 4주 만에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나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 자체를 할 가능성도 있고 일부는 또 초음파 사진도 3, 4주 지나면 확인이 되긴 하는데 지금 확인돼서 연락한 시점은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지만 몇 주라고 하는 거 보니 다소 굉장히 짧은 기간 만에 저 임신했어요 이렇게 연락이 온 것으로 추정이 돼서 조금 의구심이 남는 단기간에 어떤 임신을 확인했다라는 점은 의문을 가질 수는 있지만 또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3주 만에 2주 만에 임신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 여성이 이제 다른 사업가에게도 협박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남성과 일본으로 비슷한 시기에 갔다라고 하면은 손흥민 선수 측에서 본인이 친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손흥민 선수 측에서 그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 친부인지 여부는 결국은 이제 공갈을 했다라고 하는 이 가해자 입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임신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본인이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손흥민 선수에게 협박을 통해서 금전을 갈취했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공갈죄의 그 재질이 정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실형의 그 수위도 이제 높아질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여성 입장에서는 나는 정말로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이제 본인이 인지를 했다. 그렇게 이제 믿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허위 사실까지 이제 적시를 하면서까지 협박을 한 건 아니라서 양형에 있어서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뭐 여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아이의 친부인지 여부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또 양형에 있어서 이제 가해자 측 입장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해자 측에서 이제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렇게 믿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마 입증은 좀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검찰이 또 추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면 재판에 넘겨지게 될 텐데 3억 원이 건네졌다고 했어요. 그럼 손정혜 변호사, 이 여성이요, 이 3억 원을 만약에 다시 돌려준다. 라고 하면은 양형에는 영향을 좀 미칩니까? 피해를 변제를 해서 피해를 일부 회복한 것이기 때문에 양형에서는 감형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 피해 변제 과정에서 합의를 하고 용서를 받으면 대폭 양형 사유로는 이게 반영이 될 여지가 있는데 문제는 3억을 갚았다고 해서 피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양형 자료로 참작될 사유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성이 3억 원을 갚을 사정이 아니라면서요? 네, 사실상 이걸 다 써버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주장은 어떠냐면요. 우선 그 의지하고 있는 무당에게 굿비용으로 8천만 원을 줬고 그리고 이 무당과 굿비용이요? 네, 굿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비용을 지급을 했는데 이게 한 8천만 원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 무당이 임신을 어떤 예언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좀 친분이 생긴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명품관을 가서 쓴 돈이 1,8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여성이 또 이 월세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증금이 5천만 원이고 또 새 집을 마련하다 보면은 또 여기에 뭐 가전이라든가 가구라든가 이런 것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1년 사이에 한 3억 원을 거의 다 탕진한 거 아니냐 좀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에서 이렇게 꼼꼼하게 봅니까, 내역을? 이게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는 양형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형 자료를 보시면 이 공갈의 범죄의 동기가 진짜 생계비가 없거나 치료비가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공갈한 것과 이렇게 사치하고 낭비하는 것은 양형에서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